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 최고위 분석관의 한국 조롱 발언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한국, 그저 미국 따라쟁이일 뿐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국제 외교 사태로 번졌습니다. 미국 국가안보실은 비상이 걸렸고 저는 48시간 내에 한국으로 급파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을 확인하러 가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뒤흔든 그 여정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늘의 사연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스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소속 핵물리학 박사죠. 그날은 평범한 워싱턴의 아침이었습니다. 국방부 작전실에서 정기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갑자기 앤드류 스콧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그냥 미국 흉내쟁이일 뿐이지. 우리 기술 베끼기나 하는 국가를 걱정할 필요 없어.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앤드류는 20년 경력의 군사전략 분석가입니다. 그런 그가 우방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거죠.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말도 안 돼. 그들에겐 독자적 기술력이 없어.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사에서 동시에 속보가 터졌습니다. 앤드류의 발언이 생중계된 겁니다. 누군가 회의 내용을 유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눈앞에서 국제 스캔들이 폭발한 거니까요. 회의가 급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죠. 한국 대사관은 즉각 항의했고 동맹국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톤 박사, 즉시 와주시겠어요?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윌리엄 브룩스 국방부 고위 관료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큰 문제가 생겼소. 윌리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밀어주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위성사진이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에서 포착된 이미지였죠. 이건 우라늄 농축시설 같은데요?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분석팀도 같은 결론이요. 문제는 저건 우리가 도와준 기술이 아니라는 거요.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미국이 모르는 핵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동맹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앤드류의 발언으로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소. 한국 정부는 48시간 내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명분도 잃었소. 윌리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을 한국에 보내려 하오. 공식적으로는 IAEA 사찰단 자격으로 비공식적으로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왜 하필 저죠? 당신은 핵물리학 최고 전문가요. 정치색도 없고 무엇보다 당신은 진실만을 쫓는 사람이잖소. 윌리엄이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핵을 가진다면 전 세계 전략 지형이 바뀌오. 일본, 중국, 러시아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보고서 하나가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도에서 한나 박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한나는 평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한적한 곳에서 한나가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앤드류는 당신을 방해할 거예요. 뭐라고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요. 표면만 보지 마세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첨단이었어요. 로봇 안내원,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생체인식 보안 게이트. 흉내쟁이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죠. 엘리자베스 스톤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지훈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30대 후반 MIT 박사 출신의 방위산업연구소 수석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긴 여정 피곤하셨을 텐데 호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송민재 대령도 합류했습니다. 공군전략부서 소속 40대 초반의 강인한 장교였어요. 그의 시선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죠. 서울로 가는 길에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7일간 우리 주요 국방시설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 환영해요. 호텔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쳤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였어요.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들이 빼곡했습니다. 방을 둘러보다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스톤 박사님,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제 진짜 임무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윌리엄에게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첫인상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 표면적 관찰만으로도 앤드류의 평가는 빗나감. 다음 날 아침 앤드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스톤, 속지 마. 한국인들은 연기에 능해. 그들이 보여주는 건 다 가짜야. 앤드류의 목소리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멸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앤드류? 조심해.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지 마. 전화가 끊기고 한지훈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덕 연구단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단지 정문부터 놀라웠어요. 최첨단 생체인식 시스템과 양자 암호화 보안 게이트. 미국 국방부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로봇공학 연구소였어요. 인간형 로봇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건 군사용 탐색 로봇의 민간 버전입니다. 송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실제 군사용은 이것보다 50%더 진보된 모델이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나노 로봇, 인공지능 병사 훈련 시스템, 위성통신 장비들. 모두 미국 국방부 기밀 보고서에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정말 100% 한국 기술인가요? 의심스러워 물었어요. 한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의심스러우신가요?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미국 기술을 많이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특허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출원한 군사 관련 특허 무려 1만 2천 건. 미국보다 더 많았어요. 카피캣에서 선도자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반도체 연구센터로 이동했습니다. 3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양자 컴퓨팅 칩, 신경망 반도체까지 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젊은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평균 나이 32세, 미국의 45세보다 훨씬 젊었어요. 한 여성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스톤 박사님, 당신 논문 정말 많이 읽었어요. 특히 양자장 이론 연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의 논문을 읽었다고요?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양자통신 기술에 박사님 이론을 응용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죠. 오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스텔스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감시 시스템까지 모두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흑룡 프로젝트에 관심이 갔어요. 우주 기반 정찰 시스템이었는데 그 성능이 미국의 최신 시스템과 맞먹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송민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늘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미국의 평가가 완전히 빗나갔네요. 한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소평가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날 밤 윌리엄에게 보고를 보냈습니다. 충격적 발견 한국 기술 수준, 미국 평가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섰음. 독자 개발 증거 명백. 앤드류의 평가는 치명적 오판.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핵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왜 숨기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외국인에게 공개된 적 없는 장소입니다. 검은색 SUV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차창이 모두 불투명으로 변했습니다. 송민재가 특수 안경을 건넸어요. 위치 추적 방지용이었죠. 2시간 후 평범해 보이는 산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겉모습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최첨단 보안 게이트, 무장 경비원들, 그리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생체인식 시스템.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 최고 기밀구역입니다. 첫 번째로 본 시설은 미사일 연구실이었어요. 고체 연료 미사일,
그것도 미국보다 더 진보된 형태였습니다. 이건 백두 프로젝트입니다. 사거리 3,000km, 정확도 오차 범위 1m 이내. 송민재의 설명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 보고서에 언급된 적 없는 기술이었어요. 정말 독자 개발한 건가요? 의심스러워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미소 지으며 벽면 패널을 열었어요. 미사일 엔진 설계도와 테스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됐더군요. 미국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기 전이었어요. 다음은 항공기 경납고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시제품이 눈앞에 있었어요. 외형은 F-35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KF-21의 심화 개발 모델입니다. 레이더 반사율이 F-35보다 30% 낮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충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민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F-35를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접근법을 택했죠. 미국식이 항상 최선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해군기술연구소였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도였어요. 미국도 한국에 이런 기술을 제공한 적 없었습니다. 이건 미국도 한국에 이런 기술을 제공한 적 없는데요. 송민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입니다. 5년 내 첫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죠. 어째서 이런 걸 개발하는 거죠? 미국과의 협력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한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동맹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죠. 역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지하 연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지훈이 말했어요. 스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압니다. 핵기술을 확인하러 오셨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규모 연구시설과 핵 관련 장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소형 원자로 개발 시설까지. 이건 분명 핵무기 개발 시설인데요.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 핵기술 연구소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해요. 3개월이면 충분하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잠재적 핵보유국이었다니.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겨우 질문을 던졌어요. 송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앤드류 같은 사람들의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도요. 다음 날 저녁 한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저녁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보고서를 정리하며 윌리엄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스톤 확실합니까? 한국이 정말 3개월 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요? 네, 확실합니다. 직접 시설을 봤어요. 그들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닙니다. 저녁 7시 한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서울 시민으로서 도시를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강을 비추는 도시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스톤 박사님, 어제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놀랍고 두렵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숨겨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지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는 DMZ 근처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어요. 10살 때 북한 소년에게 풍선에 편지를 매달아 보냈다고 했죠. 언젠가 함께 축구할 수 있을까? 라고 적었어요. 그 소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다릴게라고요. 한지훈의 눈에 먹먹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NASA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왜요? 그건 과학자로서 꿈의 직장이잖아요. 세상이 아는 것보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도심 지하에 숨겨진 또 다른 연구소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단 5명만 접근 권한이 있죠. 고순도 우라늄 농축 기술, 소형 원자로, 미사일 발사 체계까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핵무장 완성 단계인데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준비만 해놓았을 뿐입니다. 실제 무기화는 아직이죠. 하지만 결정만 내려진다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진실을 보고하길 바라서요. 우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위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해받고 싶을 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한지훈과 송민재를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귀국 준비는 다 되셨나요? 한지훈이 물었어요. 네, 다 됐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어요. 한국의 숨겨진 힘, 잠재적 핵 능력, 그리고 미국의 치명적인 오판을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송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스톤 박사님, 당신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일지 짐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인천공항에서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무엇을 보고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아픔, 우리의 희망이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해야 했으니까요. 매 문장을 쓸 때마다 한지훈의 얼굴, 송민재의 단호함,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공항에서 백악관으로 직행했어요. 국가안보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앤드류 스콧까지 모두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스톤 박사, 보고해 주시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 제 말 한마디가 세계 질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스텔스 기술, 원자력 추진 기술은 모두 독자 개발된 것입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앤드류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돼. 그들은 모방꾼 챕터 6&7. 진실의 무게와 세계가 움직이다 계속. 앤드류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돼. 그들은 모방꾼일 뿐이야.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국은 현재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정만 내려진다면 3개월 내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국방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직접 시설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소. 동맹국이 비밀리에 이런 능력을 개발했다면 우리의 정보 실패는 치명적인 수준이요. 회의는 긴급 안보 대책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격론이 오갈 때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이런 길을 택했어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된 경험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인정과 존중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회의가 끝나고 앤드류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오만한 태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스톤, 정말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 네, 앤드류. 당신의 평가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가 의자에 무겁게 앉았어요. 내가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랬죠. 다음 날 국방부는 새로운 한국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어요. 제 보고서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한국에 대한 전략을 전면 재검토했어요. 특히 일본은 극도의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CIA 국장이 긴급 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능력이 알려지자마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더욱 극단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김정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남조선의 위험한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은 즉각 한국과의 군사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제 입장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기밀을 공개한 사람, 세계 질서의 변화를 촉발한 사람으로 주목받게 됐어요. 백악관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스톤 박사,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소.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순간 제가 단순한 보고자가 아니라 세계 정세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지위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해요. 경계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입니다. 그 말이 외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신동맹 협약을 체결했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공식화했습니다. 세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한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제 보고서 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법이죠. 유엔 본부 뉴욕 총회장입니다. 긴장된 숨을 삼켰어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한국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에 서 있네요. 다음은 엘리자베스 스톤 IAEA 특별조사위원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든 회원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물론 한국. 한지훈과 송민재도 청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눈빛에서 격려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대표님들, 오늘 저는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계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던 한 나라에 관한 진실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언론은 이 발표를 세기의 충격이라 미리 예고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상상하지 못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기술적 독립과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화면에 제가 한국에서 찍은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스텔스 기술, 양자통신, 우주무기 시스템, 그리고 핵기술. 모두 철저한 검증을 거친 자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방이 아닌 창조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어요. 이런 주장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합니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무지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과소평가받아온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도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핵 능력은 명백한 위협입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제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한지훈이 저에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길을 택했다고.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정신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진정한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숙연한 박수가 흘렀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한지훈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엘리자베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지, 역사를 이겨내는 힘, 그리고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는 IAEA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들의 핵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 세계와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재개됐죠. 힘의 균형이 바뀌자 평화의 가능성도 열린 겁니다. 앤드류 스콧은 사임했어요. 그의 마지막 보고서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게서 배우다였습니다. 저는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첫 임무는 한국의 기술을 전 세계와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종이약이 놓여 있어요. 한지훈이 떠나기 전에 접어준 것이죠. 그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친구로 기억할 것입니다. 진실을 전해준 용기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이제 세계는 달라졌어요. 한국은 겸손한 초강 대국으로 우뚝 섰고 국제 질서는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강변에서 한지훈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든 잊었든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은 결국 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당당히 선 지금 그날은 확실히 왔어요. 인류 역사는 항상 과소평가된 이들이 일어서는 순간에 새롭게 쓰여왔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계가 얕보았던 나라가 결국 세계를 바꾼 이야기로 말이죠.